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고용보다는 금리 인하에 더 방점을 찍고 여기에 집중한 하루였다. 뭐 이 정도로 시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제 지표나 또 뭐 기업의 어떤 뉴스보다는 계속 안 좋아지는 고용 지표가 시장에 나왔지만 시장은 이 모든 것을 삼키고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번 달에 있을 금리 인하 그리고 향후에 있을 금리 인하의 횟수, 강도 이런 데에 더 집중하며 뭔가 금리 시장을 되돌려줄 그 구원, 네임메이커로 금리 인하의 모든 것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다. 이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일 저녁에 PPI, 모레 저녁에 CPI, 16일 날 FOMC 회의,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줄줄이 연타로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 올 연말, 그죠? 10월까지 실적 발표가 10월 초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외부에서는 고용 추락을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망가지거나 뭔가 우리가 머리를 싸맬 만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다. 모두 다 인내하고 감내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시장은 새로운 돌파구와 종목 출현이 좀 필요하다. 한국도 그렇고 다시 뭐 묵은 제로인 증권주 뭐 이런 주들이 다시 상승해서 순환으로 돌아오는데 그만큼 시장을 리딩할 뭔가 강력한 새로운 먹거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밋밋한 하루, 하지만 그나마 잘 버텨준 하루.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아직 끝나진 않는데 미국 다우는 0.39, 나스닥은 0.31, S&P 500은 0.2.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여러 가지 단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시장이 잘 버텨준 하루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오히려 일본 시장이 더 관심이 많죠. 니케 225 0.42% 하락, 어제 상해 0.51, 항생은 플러스 1.19, 영국은 플러스 0.23, 프랑스 0.19, 독일 마이너스 0.37. 프랑스와 일본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 뉴스에 관심거리죠. 하지만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여자 총리가 강력하게 재정을 푸는 정책을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일본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을 했다.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지수는 하락. 미국 10년 금리는 4월 이후 최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가 깨질까 말까 하니까 다시 반등하는 모습. 내일 8월 CPPI가 있죠. 오늘 뉴욕에서는 애플 신제품이 공개됐는데 이벤트에 촉각을 했지만 밋밋하다. 뭐 뭔가 폼팩터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애플 아이폰 17 프로 등 신제품 공개에도 장중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 마이크론, AMD,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오르며 3대 지수를 견인했다. 또 제팍을 터뜨릴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피겨가 곧 IPO를 한다고 그러네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피겨 측의 IPO 공모 가격 범위를 주당 18에서 20달러에서 20에서 22달러 올리고 발행 주식수도 2,600만 주에서 3,150만 주로 늘리는 안을 고려 중이다. IPO는 오늘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변경될 수도 있는데 다시 피겨라는 종목이 우리 서클처럼 또 새롭게 IPO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서 시장 공모를 하고 있다는 뉴스. 오늘 또 시장에 눈에 드는 것은 은행주들이 껑충 오르고 있다. 그렇죠? 골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 모건, 시티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금리를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내려가면 먹는 건가?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플러스 이익이 나는 게 아닌가. 주식도 괜찮고 채권 금리도 하락한다면 이들에게 수익이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미국 고용의 임금조사 QCEW 이런 거인데 비농업 고용 연례 벤치마크를 수정 예비치를 발표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숫자인데 1분기까지 12개월간 1분기를 기준으로 뒤로 해서 11개월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 부분 고용 건수는 기존 발표보다 91만 1천 건이 급감했다.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발표치에서 신규 고용이 90만 명 넘게 부풀려졌다는 거죠. 이번 AB치는 올가의 예상치에서도 보다도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골만삭스는 1분기 고용 증가폭이 55만에서 95만 명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91만 명이니까 상당히 크죠. 올가 평균치도 68만 명 감소했는데 91만 명이 큰 숫자는 컸습니다. 스코프 퍼센트도 80만 명 일자리 정도. 다만 신규 고용 수치가 대폭 감소했으나 시장 예상치 범위라고 판단한다.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물가지수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상당히 미국이 고용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다 예상을 하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큰 특징입니다. 아시다시피 PPI는 YI로 2.7인데 이게 2.9까지 예상을 하는데 이게 3자를 보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2.7에서 2.8, 2.9 정도 예상을 하는 모습. 이 범위 내에 들어오면 시장은 안정을 찾고 금리는 내리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올해 2번 더 내릴 그런 코멘트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올 금일 주요 경제지표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0.35% 강세인데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강세로 오늘 나오네요. 원달러도 0.27% 강세, 약세죠. 1388원. 네, 일본 엔화 한번 볼까요? 네, 엔화는 0.06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47.41에. WTI는 0.71% 상승 62.70달러. 60달러 근처에 오면 또 매수가 나오는 모습. 금 가격이 0.6. 여러분 금 가격이 올해 6개월간 26.26, 1년이 46.64. 와우. 올해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가장 큰 위너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종목에서 이 종목, 저 종목 사서 토해낼 바에는 금을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은도 마찬가지죠. 6개월 28.81, 1년간 45.78.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금가격이 오르는데 뒤에서 잠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0.38% 상승 4.5768달러 1파운드당.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앞에서 국채금리가 올랐던데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네. 2년짜리는 3.542, 4.7bp, 10년짜리는 4.072, 2.7bp. 상당히 고용이 안 좋은데 2년짜리 국채금리가 생각보다도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 네, 뭔가 좀 저항선이 부닥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테슬라는 마이너스 0.17% 하락 345달러. 엔비디아는 오늘 소폭 상승했네요. 169.26달러. 오늘 팔랑티가 좋네요. 161.85달러. 종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애플은 마이너스 1.61. 아이폰 17을 해도 뭐 갑툭튀 뭐 뒤에 뭐 툭 튀어나오고 상당히 애플도 혁신의 한계 접지 않으면 애플도 힘들 거다. 시장을 리딩한 최고의 종목 브로드컴이 오늘은 2.57% 하락해서 336달러. 네, 아주 뭐 잘 가다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인데 저는 400달러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브로드컴을 가지고 있는 시는 2조 달러에 도전해보자. 네, 2조 달러 지금 1.5달러, 6달러, 1.5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조 달러에 도전을 해보자. 그 정도 가져가면 충분하고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네. 네, 퍼가 팔란티아가 473배, 테슬라 189배, 브로드컴 86배, 100배까지는 고평가가 아니다. 네, 미래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테슬라라든지 애플 과거에 한참 좋을 때는 150배씩 넘어가죠. 네, 100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인내할 퍼 수준이다. 앞으로 들어올 수익 같은 걸 감안한다면 그래서 고평가라는 단어는 일단 버리고 향후에 얼마나 엉덩이를 깔고 엔비디아 것을 침범해서 가져올 것인가.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2조 달러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믿음이 약한 자는 떨궈져 나가는 거고 믿음이 강한 자는 2조 달러까지 버티는 거죠. 일라인디는 1.15% 상승 747달러, 노브론디스크는 0.56% 하락 53달러. 오늘은 마이크론이 좋네요. 135달러.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 135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인텔은 0.46% 하락.
TSMC는 1.89% 상승 251달러. 어제도 그렇고 한국에서 상당히 이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그 SK 하이닉스도 28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한데 수익성도 좋고 반도체주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구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시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계속 새로운 강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매그니피션 7의 빅테크들의 여러 가지 출원 시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투자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죠. 여기 오픈 AI가 다양한 데 돈을 소싱하면서 여기에 수혜받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0.74% 하락 11만 1232달러. 이더도 좀 하락했네요. 4,289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는 3.24%. 네, 상당히 원전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좀 잊혀져 가는 게 아닌가. 또 이따가 또 실적 발표하면 또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권 하라는 또 사서 대기해서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또 올라오면 팔고.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어제 보니까 보선 파워텍이 올라오던데,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적도 괜찮고 원전 뭐 다양하게 파워텍이 끼어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2의 효성중공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코입 오늘 좋습니다. 7.79% 상승했네요. 얘들은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주는 우리 엔비디아의 위성 기업처럼 움직이는데, 올라가는 이유를 보면 네비우스라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주가가 화요일 장전 거래에서 48% 급등을 했다. 이렇게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것은 네덜란드 기업인데 95.67 유로일이나 달러일 확률이 있는데 49.35% 올랐는데, 이게 코이브랑 어떤 관계이냐.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5년간 최대 19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인공지능 훈련용 그래픽 프로세스를 공급하며 뉴저지 데이터 센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리소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하. GPU, 뉴저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 리소스를 제공한다. 리소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비우스는 얀덱스의 러시아 사업부가 현지 투자자 그룹에서 매각된 후 작년에 네덜란드의 얀덱스 MV에서 이름을 바꾼 거죠. 네비우스. 뭔가 GPU를 가지고 리소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센터에. 리소스가 뭔지는 모르겠죠. 마이크로소프트 AI 클라우드는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웨이브 공급 업체들에게 많이 의존해서 쓰고 있는 거죠. 에이저가 워낙 많은 수요가 있는데 부족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에이저 고객 중 하나인 오픈 AI는 추가 컴퓨팅 용량을 찾고 있으며 최근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이버와 협력하고 있으며, 코이버는 별도 또 오픈 AI와 수십억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하.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체결하고 있고 오픈 AI도 직접 체결을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오픈 AI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네요. 코이버는 주식전 거래에서 6% 상승 중이다. 올해 초 로이터는 코이버가 구글과 오픈 AI 새로운 파트너십 역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는 우리 코이버는 구글 클라우드의 용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글 클라우드는 이들을 다시 오픈 AI에 재판매하여 챗 GPT와 같은 제품을 지원할 것이다. 구글도 자체 리소스를 일부 오픈 AI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아하. 결국 오픈 AI의 부족한 면들을 구글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코이버가 GPU나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수혜다. 따라서 100달러가 깨지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정고점인 175달러까지를 보는 그런 박스권 살만합니다. 지금 할만하고, 따로 새로운 종목은 네비우스 그룹, 이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비우스 저도 살펴볼게요. 메타는 12.6달러 상승 764달러, 서클은 4.05% 상승 117달러. 근데 서클도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새로운 신규 자기와 비슷한 스테이블 코인 회사의 상장이 서클의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다 보니까 IPO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어제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6,568억을 매수,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233억을 사서 양수로 사고 있네요. 선물도 5,330억을 사고 한국 시장을 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끌어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수급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자금 동향 예탁금이 좀 빠졌네요. 고객 예탁금이 66조에서 64조까지 하락하는 모습, 신용잔고는 여전히 22조의 모습. 고객 예탁금이 하락하는 모습은 뭔가 좀 국내 개인 투자가들은 좀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미국 S&P 500은 22.9배, 한국은 10.1배. 뭘 사야 되나? 어제 한국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증권보험, 양도세 기준 다시 상향, 수급 쏠림이 증권보험으로 가고 있다. 반도체, 미 호재 영향 실적 기대감, 조선기자재는 하락을 했죠. 한미 협력 기대감, 키맞추기 장세. 조선과 기자재는 어제 하루 조정을 받는 모습, 바이오도 살짝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구체적으로 섹터와 종목을 보면 피팅밸브는 한국선제, DK라, KSP, 화성밸브, 한산엔지니어링이 올라가고 조선기자재 1승이 많이 올랐죠. 1승, 동방성기, 화인베스트, KS인더스트리, 티천솔루션. 증권에는 제가 좋아하는 미래에셋증권, 상상인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CXL이 어제 다시 올랐네요. 코리아 서키트, 네오셈, CXR은 네오셈이죠. 네. 다음에 TLB, QRT, 오케이스전자 이런 종목들은 좋은데 과연 지구력이 문제다. 지구력. 코리아 서키트도 제가 15,000원 되면 팔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오면 파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고용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보다 금리 인하 강도 상승에 더 베팅을 하고 있다. 금일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는 고용 통계에 나오는 고용 수준 급락에도 잘 버텼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미 풀린 돈과 그리고 앞으로 풀린 돈에 대한 믿음, 즉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을 받쳐주고 미국 경제를 받쳐줄 것이란 믿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미국 경제가 침체나 박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PPI, 내일 CPI, 활용점정은 16일 FOMC 회의의 코멘트죠. 네. 향후 어떻게 볼 것인가, 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건가, 고용 악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여기에 올해 75bp, 심지어는 100bp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이 깔리는 거죠. 어제 한국 시장은 증권, CX, 조선기자는 더 빠지고 예기치 않는 묵은 섹터들이 순환매가 강하게 돌아온 하루이다. 시장은 미국보다는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하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에너지 낭비할 바에는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중국 국경절, 증권주, 가을 배당주 이 정도로 좁혀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여전히 오늘은 이제 증권주가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 오늘 정도 올라오면 한번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침에 좀 팔아주는 게 어떨까. 예, 오늘 정도는 팔 각이다, 이익을 실현할 각이다, 이게 가장 확실한 전략, 눈에 들어오는 건 그렇다는 거죠. 네, 이 정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코멘트 해줄 바는 없습니다. 밋밋한 하루, 하지만 하락보다는 살짝 상승, 새로운 빠른 순환매, 증권주가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 이 정도 한국 정부의 정책에 연관돼서 움직이는 플레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PPI, 내일 CPI, 16일 FOMC 회의, 이 정도의 빅 이벤트를 놔두고 오늘은 밋밋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즐거운 수요일을 응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몇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주위 분들에게 많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병원 2주째 들어왔는데 목요일 날 마지막 항생제 투여한 것들이 염증 수치를 어떻게 나는지 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정도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항생제 주사 한 번 맞는 거 이외에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만큼 감염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늘 주의하시고 상당히 밖의 기온이 선선한 가을바람이 납니다. 감기 정말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은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 멋진 하루, 돈 버는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